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오후 11시 53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비트코인이 반등을 잘 해줬습니다. 비트코인이 다행히도 전저점을 깨러 가진 않고 이제 약간 좀 더블 바텀 형태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반등을 다시 해줬고요. 이 반등을 하면서 알트코인들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좀 많이 엇갈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일정들이랑 겹치게 되면서 알트코인 움직임도 좀 특이한 애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한번 봐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비트코인 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때랑 비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7년, 18년 저점에 어떤 그 전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냐, 이 시나리오가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흘러가냐, 아니면은 다시 좀 더 내려갈 그 가능성에 대한 걸 열어두느냐, 좀 많이 나뉘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제 공부 이제 서칭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문가들도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다르지만 다른데 이제 그 어떤 지표상, 그러니까 단순 딱 그냥 지표상으로는 확실히 좀 바닥일 확률이 높다라는 이제 뷰가 많이 있고요. 이제 지표 플러스 이제 경제 상황적으로 이제 좀 더 크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제 좀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냐. 아직 바닥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후자의 의견에 가깝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바닥일 확률도 굉장히 이제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략을 어떻게 이렇게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네, 이런 전략으로 가야겠고, 만약에 이번 시나리오라면 나는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야겠다라는 좀 그런 이제 그 본인 이제 뭐 시드라든지 뭐 지금 현재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에 따라서 전략을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구간 자체가 굉장히 좀 매력적일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배제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 열어두시고 보시길 바라고, 이제 저번 영상을 찍을 때쯤에 루나 클래식이죠. 루나 이제 클래식, 그러니까 2.0 말고 클래식이 굉장히 많이 펌핑이 났었죠.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 반등 그리고 이도도 반등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알트코인들 좀 이렇게 순환 펌핑 좀 느낌도 있긴 했는데, 이제 그 중에 루나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LUNC죠? BUSD로 보시면 되고, 맞아, 그때 당시에 이제 테더 마켓으로 상장이 된다 요 발표가 나면서 좀 많이 올랐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순식간에 좀 많이 올랐었고요. 이게 실제로 저점 기준해서는 진짜 많이 오른 거긴 해요. 그래서 루나 클래식이 많이 올랐었는데, 루나 클래식의 상승을 보시고 사실 이제 루나 2.0의 상승을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예측이라기보다 요거 좀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상승 동력을 이어받아서 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면 굉장히 잘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럼 조금 아쉬움, 그런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보고 원래 제가 이제 루나 그 2.0을 에어드로 많이 받았어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매달 팔아요. 근데 파는데 그 상승을 보고 이거 좀 상승 여파가 전해져 올 수도 있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마침 오를 때 잘 팔았거든요. 그래서 한 6달러 정도에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꽤 짭짤했는데, 왜냐면 이제 기존에 뭐 2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거의 3배가 오른 가격에 꽁돈으로 판 거죠. 그래가지고 좀 재미있었는데,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크립토 그 시장만의 좀 매력이죠. 그런 순환 펌핑, 약간 연관성 있는 어떤 코인들을 섹터로 묶은 다음에 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많이 이제 항상 느끼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사후 분석입니다만 이제 시총으로 따져도 좀 상승할 만했어요. 왜냐면은 루나 클래식 같은 경우가 이제 시총이
25억 달러 한 30억 달러가 됐었고 루나 2.0이 3억 달러 정도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시총이 거의 10배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루나 클래식이 펌핑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연관이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크립토판에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오르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져봤을 때 루나 2.0과 루나 클래식, 그러니까 루나 클래식 시총이 훨씬 높았어요. 10배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승이 있었다면 루나 패밀리를 같은 섹터로 묶어가지고 그 상승을 좀 주도했다,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나왔던 이제 루나 2.0의 상승이 좀 그런 느낌이었고요. 루나 2.0만 오른 게 아니라 뭐 앵커라든지 기존 앵커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UST라든지 뭐 미러 이런 애들도 같이 좀 올랐었던 그런 이제 섹터였다라고 이제 좀 같이 분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상승장 때는 진짜 커요. 왜냐면은 지금은 좀 횡보장이니까 요 정도에서 끝나지, 상승장이면은 같은 섹터에 묶여 있는 코인들은 진짜 순환 펌핑 말 그대로 얘 올랐다가 쟤 올랐다가 쟤 올랐다가 이렇게 막 쫙쫙쫙쫙 오르는데 그 상승률 자체도 지금 이런 상승률에 비해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좀 코인을 분류하는 그런 개념적인 마인드를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즌, 그러니까 21년도에도 항상 영상에서 이제 강조했었던 게 그런 거잖아요. 디파이 섹터 묶고 뭐 웹3, 메타버스, 게임, 레이어 1, 뭐 레이어 2 섹터를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항상 이제 약간 귀에 피가 나듯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그런 게 진짜 상승장에서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뭐 밈코인 따로 묶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코인들 같은 경우가 더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또 작포인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시점에서 좀 특이했던 거는 뭐냐면은 업비트발 상승이 좀 있습니다. 업비트발 요거 보기 전에 요거 볼게요. 그래서 루나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토 위자드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20달러 선 정도까지도 오를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는 하는데 뭐 이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보시고, 이제 얘도 하는 말이 뭐냐면은 결국에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그냥 팔고 튀어라. 그러니까 너가 이 한번 망했던 코인이기 때문에 진짜 썩은 희망회로를 이 코인에 담아두지 말고, 이 코인이 아무리 막 20달러 이렇게 오르더라도 그렇게 뭐 큰 기대를 하지 마라, 믿음을 두지 마라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좀 한 번 망한, 그러니까 좀 펀더멘탈을 상실한 코인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막 큰 돈으로 무리한 베팅을 하기보다는 좀 짤짤이 형태로 이렇게 좀 상승 펌핑해서 활용 정도로 스윙을 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파이라면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티브엘이 이제 그때 큰 하락 이후로 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때 당시에 6월쯤에 54빌리언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좀 반등이 있었다가 지금 다시 그 정도에서 이제 맴도는 것 같고, 요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지금 횡보 속에 있네요. 그리고 이 지금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좀 더 같이 볼 건데 가격 자체가, 시총 자체도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좀 더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업비트 관련해서 이제 이런 잡코인들이 몇 가지가 좀 펌핑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아르고라든지 뭐 룸 네트워크라든지 이거 한번 볼까요? 뭐 이런 친구들이 지금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뭐 스레스홀드도 뭐 망치, 해머 나왔고, 에브리피디아, 골렘 이런 친구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또 지금 이슈가 있죠. 뭐냐면은 이제 머지 관련해서 이더리움 ERC 기반 입출금이 여기 바로 있네요. 업그레이드 때문에 ERC 계열 디지털 코인들이 입출금이 좀 막혀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가두리 느낌도 있죠. 가두리 느낌이 있는데 되게 신기한 가두리예요. 한번 볼게요. 뭐냐면은 지금 이 친구들이 그 뭐야
바이낸스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 말고 이거 마켓캡으로 봅시다. 그래가지고 아르고로 한번 볼까요? 티커가 아르고인데 되게 특이해요. 원래 같으면 저렇게 가두리를 하면은 업비트에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역프 형태로 가두리가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는 업비트가 훨씬 많아요. 압도를 하거든요. 거의 70% 거래량으로.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뭐 조금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데, 보통 이러면 업비트에서 좀 김프가 확 붙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오히려 역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0.28달러인 반면에 다른 데 다 맞춰져 있네. 이게 글로벌 시세죠. 근데 빗썸은 0.2,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낮은 역프 0.18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하다. 왜냐면 이게 지금 또 김프 자체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역수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가두리를 했을 때 하방으로 더 프리미엄이 껴버리는 현상이 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김프가 지금 좀 플러스 형태라면은 오히려 지금 플러스 그 프리미엄이 꼈을 텐데 지금 좀 그런 반대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게 지금 어차피 입출금이 안 돼서 뭐 보따리 이런 거가 의미가 없긴 하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룸네트워크 한번 보실래요? 여기 대놓고 써져 있네요. 글로벌 시세와 마이너스 30% 이상 가격 차이 발생. 룸네트워크도 지금 이렇게 비슷합니다. 상황이. 스레스홀드는 없네요. 이건 안 떠 있는 것 같고, 에브리피디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에브리피디아 한번 볼까? 에브리피디아 같은 경우는 볼륨 보면은 이렇게 볼륨 누르시면은 거의 업비트에서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얘는 뭐 프리미엄이 많이 차이는 안 나네요. 거래량이 좀 적어서 그런가?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낸스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업비트 거래량이 좀 많고, 압도적으로 많고, 이렇게 프리미엄 이렇게 많이 껴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상승장에서는 이게 되게 프리미엄이 오히려 막 더 상승률을 끌어올려주는 매개체가 돼서 되게 좋아하는데, 횡보장 내지는 하락장, 그리고 이제 침체 사이클상 이제 좀 겨울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친구들은 좀 과감하게 이제 넥스트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거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다음 사이클에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좀 그렇게 판단을 하는 편이고, 이게 좀 수익적으로 활용하기는 되게 좋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또 일단 보는 거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렘 같은 경우도 역부가 좀 껴있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빗썸에서도, 그러니까 빗썸 업비트도 시세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걸 노리셔가지고 매수를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가두리 되면 프리미엄 분명 붙는다, 그래가지고 상승 있다, 이게 좀 해가지고 이 리스트 있죠. 입출금 중단 리스트 업비트에서 제공되는 거, 이거 봐가지고, 그러니까 뭐 분산 투자 이렇게 쭉쭉쭉쭉 해놓으신 분들도 많던데, 오히려 이게 바이낸스에서 사니만 못한 좀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한번 볼게요. 수익. 원래 제가 이제 기존에 앱토스, 수익, 뭐 이제 무브, 메타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드리면서 되게 많이 언급드렸었는데, 수익 언급 많이 들었어요. 또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좀 중요한 이제 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에 좀 투자를 정확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리즈 B로. 그래서 FTX에서 투자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로 맨 앞에 나와 있죠. 맨 앞에 나와 있는 거는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FTX가, 그러니까 FTX 벤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솔라나로 되게 재미를 봤잖아요. 사실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친구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럼 솔라나 대박이었잖아, 루나 대박이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당연히 분명 다음 솔라나 루나가 있을 텐데 뭘까? 라고 이 친구들도 분명히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앱토스랑 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그 패턴이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친구들을 얼마에 살 수 있을 것이며 승률이 많이 남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프로젝트들 꼭 굳이 앱토스 수위가 아니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만 서칭해 보시면은 레이어 1 관련된 프로젝트 쭉 나오고 뭐 아직 출시되지 않은 플랫폼 코인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미리 눈여겨 보시고 이제 좀 그것과 관련된 뭐 이제 뎁 같은 경우도 좀 이게 굵직한 친구들의 뎁은 좀 미리미리 쭉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봐두시고 뭐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하시다 보면은 한 번씩 언급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스위펑크라든지 스위펑크는 좀 지금 그때 말이 많았죠. 스캠이다 어쩐다. 뭐 이더로 뭐 받는다 해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이런 거 말고 굳이 아니더라도 뭐 블루무브 같은 친구들도 언급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좀 언급되는 애들이 있으면은 미리 들어가가지고 뭐 오지를 받아 놓는다던가 아니면 뭐 NFT 같은 거라고 치면은 뭐 할인을 받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덱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프로토콜류 아니면은 뭐 IWO 시리즈라면은 이제 뭐 한번 이용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좀 이렇게 트랜잭션 남겨두시거나 그런 식으로 또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봐두시는 거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이렇게 따로 매매를 많이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막 큰 수익을 기대한다기보다는 분명히 또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그 안에서 나올 만한 기회들이라고 판단됐을 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앱토스 그리고 수위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미리 선점하는 포지션으로 가야 돼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솔직히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음 사이클을 이렇게 감히 좀 이렇게 예견을 하자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노력하는 분들이 결국 다음 사이클에 어, 좀 수익이 크게 날 것이고 아 몰라 귀찮아 뭐 나오면 해야지 뭐 이렇게 뭐 내지는 뭐 최근에도 뭐 아비트럼 이런 것들만 해도 사실상 몰라 귀찮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수익 내기가 왜냐면 이건 사실 버릇이자 습관이자 어떤 투자 마인드이자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저번 사이클에 정확하게 봤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진짜 내가 이거를 기를 쓰고 큰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큰 시간 아니니까 큰 노력 아니니까 좀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미리 선점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하나라도 왜냐면 크립토판 여러분들 진짜 다 아시겠지만은 내가 100개 중에서 하나만 대박을 내가 잡아도 졸업해요 바로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게 방금 그 앱토스 수위 같은 경우는 이제 무브 언어로 이제 좀 개발이 되고 있고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서 관련해서 뭐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 무브라는 또 프로그래밍 언어가 좀 많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 코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개발 키트라고 할게요, 표현을. 그래서 그것 자체가 지금 좀 많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거는 되게 좀 특이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같은 경우도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다면 또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무브 메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솔라나 이제 기터브가 이제 약간 그 개발자 관련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의 어떤 개발 그 내역 좀 볼 수 있는 건데 솔라나가 되게 특이한 것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브 언어를 갖다가 좀 공급을 제공을 하고자 좀 이렇게 개발 중인 흔적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제 커뮤니티 사이에서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라나가 지금 뭐 이 차세대
좀 이게 진짜 큰 투자 받고 신 기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오는 이런 뭐 수이, 솔라나 이런 그 수이, 앱토스 이런 친구들한테 좀 밀릴 수도 있지 않겠냐. 솔라나 어쨌든 한번 해먹었고 그래서 좀 밀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고 한데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것들로 뭔가 커버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그 대열에 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솔라나 너무 솔라나 커버친 건가? 하여튼 가격적으로 지금은 되게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 근데 이런 어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대열에 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은 사볼만 하죠 분명히. 오히려 생태계가 더 지금 1년 먼저 몇 년 깔려 있는 거는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뭔 소리야? 오히려 이득 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코인 마켓캡 간략하게 쭉 훑어볼게요. 일단 도미넌스는 지금 39%, BT 도미넌스가 좀 많이 낮죠. 40%도 아직 회복을 못했고, 만약에 이게 막 도미넌스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도미넌스 상승의 시점은 언제냐면은 그 사이클, 그 불장 사이클이 오기 직전 신호입니다. 그때.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때 막 갑자기 독주 상승을 하면서 막 40%, 50%, 60%까지도 뚫어버리는 그 도미넌스의 상승은 진짜 그 흔히 말하는 그 불장 직전에 다 빨아들이는 거고, 그 전까지는 막 그렇게 엄청난 상승이 말도 안 되게 올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뭐 현물 ETF 이런 거 아닌 이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다음 주에 있을, 이번 주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이더 머지, 이걸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더 머지 이후에 지금 좀 어떻게 될지, 이 방향성 이더가 지금 상승이 어떻게 보면 또 지금도 보시면 7일 기준으로만 봐도 상승이 훨씬 좋죠. 그래서 지금 도미넌스를 계속 잡아먹고 있는, 그리고 시총도 지금 절반 턱밑까지 따라온 그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라기보다는 하락 방어를 잘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될지 그게 중요하고, 일단 만약에 하락 베팅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알트들도 많이 작살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총 상위에 포진된 친구들이 확실히 이런 플랫폼 분브, 카르다노, 솔라나, 폴카닷, 뭐 폴리곤이라든지 아발란체 아직 건재한 느낌이 좀 있고요. 이런 밈코인도 여전히 좀 건재한 느낌이 있다, 그런 느낌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모스도 최근에 이제 상승이 좀 있었고요. 뭐 니어 프로토콜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시총을 계속 유지를 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순위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같이 하락을 하더라도 더 크게 하락을 하면 순위가 떨어지는 거고, 반등이 있어도 반등을 제대로 못하면은 순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시총 순위가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좀 보시고,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제가 좀 느꼈던 특이한 게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거요. 디파이 라마에서도 보셨듯이 디파이 관련 토큰들이 되게 많이 순위가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밑으로 쭉 가서 보면은 뭐 와이언 파이낸스는 뭐 애진작에 여기 있었고, 뭐 컴파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 말고 없나요? 컴파운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디파이 관련된 토큰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친구들이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팬케이크도 예전에 되게 높았었죠. 뭐 리도도 그때 반등 되게 많이 했었는데 내려왔고, 커브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내려왔다. 클레이튼도 좀 밀려나고 있는 느낌이고요. 호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밀려왔죠. 호비 진짜 눈물이 난다 이 가격. 이거 지금 이게 18년도 19년도 20년도 가격이거든요 이게. 네. 여전히 이 가격에 머물러 있네요.
좀 디파이류들도 많이 밀렸다. 아베도 많이 내려왔고요.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이 시장의 지금 변화가 9월 이후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연말 더 크게 봤을 때 연말 내년 초에 어떤 경기 침체 이슈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어, 안녕.